21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4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나가겠습니다. 네.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나는 감사하게도 이 책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배웠고 그 변덕스러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로부터 형성된 나의 프로그래밍을 다시 세팅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지점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네. 한번 읽은 것 같네요. 근데 기억이. 제가 얘기했던 게 맞네. 지금도 상황이 잘 돌아갈 때 예전의 나쁜 버릇, 그러니까 성공을 일부러 방해하려는 충동이 가끔씩 고개를 쳐든다.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이 잘 돌아갈 때에 잘 돌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나의 습관, 무의식적으로 습관은 뭐야? 나쁜 버릇, 그러니까 성공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 아주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의식에 의해 살아가고 있지, 바꾸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충동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내 머리에 다른 정보가 들어있어서 이런 감정을 파악하고 알려줘서 고맙다.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일하자라고 말해준다. 참, 음, 그래요. 저도 그렇고 돈에 대한 성공에 대한 한계를 지어놓고 있으면요, 거기까지 해놓고 딴짓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각성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각성하고 앞으로 나가야 돼.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거. 왜? 우리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내가 내 생각 때문에, 내 신념, 내 무의식이 어릴 때 보고 듣고 자란 것으로 무의식이 세팅됐어요. 그게 습관에서 가난하게 살았는 거가 싫다고는 하지만 가난한 게 습관이 돼 있으면 부자를 거부한다니까요. 부자가 되기 싫어한다니까요. 습관대로 산다는 거죠. 무의식대로. 그래서 무의식을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조금 해서 되려고 하면 뭔가 사건을 터뜨리고, 되려고 하면 사건을 터뜨려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계를 지어놓은 거에서 더 확장을 시켜서 나는 그냥 잠재의식, 나는 그, 무한대의 무한대로 내가 쓸 수 있는 그 의식이 있다는 거, 존재라는 거. 그쵸. 무한한 지성이라는 거를 요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한한 지성이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콜로라도 주 올랜도에서 세미나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평소처럼 사람들이 한 명씩 무대로 나와 인사말이나 감사의 말 혹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한 신사 한 분이 흐느끼며 무대로 올라왔다.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소매로 연신 눈물을 닦아내기에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63살인데, 책도 읽고 세미나에서도 수없이 들락거렸습니다. 강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손대보고 사업도 10가지 이상 해봤습니다. 대학에 가서 MBA도 땄어요. 일반 사람 10명을 합친 것만큼 지식을 쌓았어요.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난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은 항상 좋았는데 빈손으로 끝이 났어요. 그 오랜 세월을 이유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서, 늙은 바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훈련을 해보니 모든 게 납득이 됩니다. 뭔가 와닿으셨나 봐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됐는데 세미나가 굉장히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내 의식 속에 박혀 있는,
그러니까 나라는 거에 나가 있지만 나의 어때요? 무의식을 봐야 되는 거야. 나라고 생각하는 건 보편적으로 현재 의식으로 보는데 그게 내 의식 속에 박혀 있는 내가 하려고는 막 했으나 내 의식 속에 탁 저장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습관처럼. 그게 아버지의 경제청사진이 그게 나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의 경제청사진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에 의해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어머니, 아버지한테 지배당하고 있다.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좀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를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 모두 다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바꿔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아버지는 공황기를 겪었어요. 매일 일거리를 찾으러 물건을 팔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죠. 오늘 배운 내용을 40년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허비한 시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쵸? 네. 지금까지 허비한 시간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네. 그가 더 격하게 울기 시작했다. 시간이 아쉽다는 거. 우리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게 좋은 거죠. 뭐 지나간 거 후회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쵸? 지나간 거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식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의식이 어디로 떨어졌게요? 조미숙님 어디로 떨어졌어요? 네? 의식이 어디로 후회하고 있어. 죄책감 막. 응? 30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올려야 돼. 30으로 떨어지면 그냥 뭐 그때는 의식이 그랬고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 알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왜? 요생이 다라면 억울해요. 그쵸? 지금 요게 다라면 60 몇 살이야. 그러면 이제 뭐 30년, 20년, 30년, 40년밖에 짧다라고 하면 억울하지만 이게 긴 생으로 본다면 억울한 건 아니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음에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옷 벗고 다시 태어났을 때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억울해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대답했다. 지식을 얻는 데 들인 시간은 절대 허비한 게 아닙니다. 마인드 은행에 숨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아직 그동안에 했던 것도 허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저장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인드 은행에 이제 성공 청사진을 만들었으니까 그간 배웠던 것들이 다 자원이 되어 성공의 추진력을 따라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핵심적인 거는 늦게 찾았어도 그동안에 뭔가 갈구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가지 않는다.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같이 발현이 되겠죠? 내가 해놨던 것들은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진실은 들으면 알 수 있는 법이다. 진실은 들으면 알 수 있는 법이다. 진실. 뭔가 진실된 그 마음, 어떤 그거로 전달되었던 그 에너지는 뭔가 헤어져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그 진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쵸? 그래서 욕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가 감정을 추스리더니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얼마 전에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경제청사진을 바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해온 거예요. 지난 18개월 동안 지금까지의 18년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다. 경제청사진 하나 바꾸고 나서 그냥 18년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대요. 나도 정말 기쁘다. 우리도 그동안 갈고 닦고 막 공부해놨던 것들이 발현이 되려면 또 뭐예요? 경제청사진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세상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도 당신의 꿈, 경제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성공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네. 갑자기 저희 사위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잘 사는데 예전에 너무너무 그
저희 딸의 시아버지 사돈어른께서 10개 이상의 사업을 하면서 망하고, 망하고, 망했을 때 엄청 어려웠었던 아이들이 저희 사위가 엄청나게 인제 그 힘들었었던 그 상황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달라진 어떤 그 모습이나 지금 성공을 하신 그런 모습,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업을 만나서 성공하기 그전에 10개 이상을 사업을 해서 다 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인제 뭔가를 인제 하셨는데 그거로 1 년에 막 3 억씩 버시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근데 그전에 망했을 때 막 안 좋았던 그거를 한 번씩 얘기할 때 그거를 상기하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냥 이게 이렇게 보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그게 나의 경제청사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으고 이런 건 잘하는데 막 확장해서 성공하는 데는 그거를 없애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인제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경제청사진을 바꿔야 내가 성공이라는 거를 힘들지 않게 그냥 수월하게 그냥 '아 저게 내 거다.'라는 거로 편안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 예. 그런 것들 기억나는 거, 내가 가져온 거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한번 적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적어야 됩니다. 좋을 게 아니라 바뀌려면. 그쵸? 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부모님은 대개가 2차 대전이나 대공황을 거쳐서 살아오신 이들이다. 그런 부모님의 경험이 자식 세대의 돈에 관한 믿음과 습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엄청. 어떤 사람은 돈이나 돈이란 돈이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야.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야. 있을 때 즐기며 살아야 돼. 내가 좀 이런 거 같나?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지긋지긋해서 사라질까 봐 있을 때 확 써 버리나? 그런 것 같은데요. 뭔가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무의식의 주문에 따라 미친 듯이 돈을 써댄다. 지금은 인제 많이 바뀌었죠. 이 에너지를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그래 이거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되는 사람도 있겠죠. 제 신념대로 하면 안 되니까. 되는 사람도 있겠죠. 예 빨리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전환이. 근데 인제 저도 이거를 인제 하려고 굉장히 에너지를 전환시키려고 굉장히 좀 각성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옛날에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거 되게 많아요. 못하는데 일부러 안 해요. 뭐 뭐 뭐 옷 맨날 똑같은 거 입는다고 뭐 욕하면 욕하고 가는 사람 손해니까 뭐 하면서 뭐 "상관없어." 뭐 이러고 있잖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막. 예 제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게 중요하지 외부의 글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외부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 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없고 외부의 것을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랑이 찢어져요. 모든 사람들을 맞춰서 살려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이런 의식, 경제적인 거, 돈, 성공에 관련된 이런 의식 자체가 바뀌는 거. 내 안에 있는 거죠. 그쵸? 성공은 밖에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빛이 있으라. 빛도 내 안에 있다. 이런데 기적속 글에 오늘 아침에 막 열심히 읽고 왔는데 그러다가 빛이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러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다. 성공도 내 안에, 경제적인 것도 내 안에. 그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대로 경로를 밟은 사람들은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은다.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굳은 날 때문에 모은다. 그럼 굳은 날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온다. 굳은 날이 온다. 굳은 날 때문에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미세한 이런 에너지들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 오늘도 공부하는 날입니다.' 네. 신나는 날입니다. 오늘도 나의 의식의 상태가 어떤 거를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쵸? '아 이런 게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신나요. 그냥 새 번씩 의식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은 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니까는요. 굳은 날을 위해서
졸라매야 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좋은 건 줄 알잖아요, 모으고 있으면. 근데 굳은 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그게 인제 안 좋잖아요. 아니 너무 웃긴 게 있잖아요. 저희 인제 제가 큰애랑 막내랑 분가시켰다 그랬잖아요. 분가시켰 너무 웃긴 게 큰애는 등치도 제일 큰 게 두려운 것도 너무 많고 웃겨 죽겠는 거예요. 여기 친구도 들어와 있던데 네 선웅님. 두려운 게 되게 많아요. 두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약간 등치보다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동생이 와 가지고 오빠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전에부터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얼굴 보고 얘기를 하겠다고 오라고 인제 그랬는데 어 전화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오라고 그러냐고 뭔가 두려운 게 그랬더니 "오래, 오래." 그랬더니 "너 할 말 있대." 동생이 그랬더니 딱 보자마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거 있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잘못한 건 없죠 당연히. 그 잘못한 건 없는데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니까 뭐 꽃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나가더니 꽃을 갖다 주고." 그래서 '야 뭐 이런 센스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너무 웃긴 게 이번에 이제 이사를 나갔어요. 이사를 나갔는데 아니 국그릇이 없어지고 밥그릇이 없어지고 그 밥그릇 아니 저는 세트로 맞춰 놔야지 무슨 이 그릇 하나 저 그릇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컵도 세트로 맞춰 놓는 걸 전 좋아하거든요. 똑같은 거를 한 6 개든 왜 5 개, 6개 세트로 맞춰 놔야지 이게 모양새가 있잖아요. 아 냄비도 없어졌나 막 없어지고 아니 국그릇이 이상하게 컵은 없어졌지. 투명한 거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쓰는 게 아주 그냥 무난하니 편안한 게 있거든요. 그 6 개가 세트인데 오래됐어요. 이렇게 쓰니 보니까 없어. 몇 개가 없고 맞아, 맞아, 맞아. 올 때마다 없어지고 어제는 또 저희가 인제 욕실이 3 개란 말이에요. 친정아빠 인제 방하고 이렇게 욕실이 3 개인데 어제는 아니 그저께구나. 그저께 왔다 가고 나서는 내가 웃겨 죽겠다. 얘 때문에 너무 너무 웃겨 죽겠다. 왔다 갔는데 "네가 갖다 놓은 그거 비누 있지? 그거" 제가 하는 일 뉴스킨 비누 있잖아. "그거 네가 쓰던 것도 가져가더니 없어져 가지고 제가 또 갖다 놨거든 3 개. 새 걸. 근데 "그것도 가져갔어?" 그래. "아니 아빠는 가져가지 말라고 해야지 왜 가져가긴." 허허허허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손주가 가져가는 게 좋은가 봐. 왜 웃어?" 그래서 "아니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니 가져가는데 어떡하냐."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웃긴 게 밥그릇도 사이도 아니 아빠랑 우리 부부 둘이랑 친정아버지랑 사위랑 딸이 오고 자기 둘이 7 개가 있어야 되는데 4 개밖에 없는 거야 국그릇이. 다 있었는데 저는 10개 정도나 이렇게 있다가요 없는 거야. 기가 차 가지고 그래 내가 "이사 가면 내가 비밀번호를 너 안 가르쳐 준다." 내가 막 이랬거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라 그러냐면 어제 그저께 와서서 "아니 너 국그릇 집어갔냐?" 내가 그랬거든. "가져갔는데 왜?" 이러면서 무서워 가지고 "가져갔는데 왜? 갖다 놓을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니 너 왜 이렇게 들고 가냐." 내가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랬더니 안 줄까 봐, 안 줄까 봐 들고 간대요. 그러니까 막내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인제 이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막내는. 근데 인제 큰애는 31 살이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해서 인제 대전에도 있었고 막 이렇게 서울에도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안 해준 게 아니라 완전 온 살림 다 사서 다 세팅해 주고 중간에 가서 청소 다 해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인제 안 해 주죠. 지금 본인이 청소하고 본인이 세팅하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웃겨. 안 준 게 아니라 다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또 공부한다고 편입시험 친다고 막 하면 반찬 만들어서 싸 가지고 들고 가서 갖다 주고 몇 년을 그랬는데도 얘한테는 인식이 그러니까 "형아는 이상해. 뭐가
안 준다고 생각하고 뭐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 얘도 그러고 공부를 안 했는데 얘도 막내도 그러는 거야. 그래 갖고 너무 웃긴 게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20 분.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러면서 안 돼 안 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안 줄까 봐 "너 그거 바꿔야 돼 너. 너 지금 그릇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 가지 안 줄까 봐는 벌써 결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돈도 안 벌릴까 봐가 있어요.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한 가지를 보면 모든 게 원리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핍 안에 들어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안 될까 봐 내가 참 온 집안 살림살이 없어져 가지고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들고 가는데 그래서 막내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다 하나하나 다 그릇도 가 가지고 다 사 주고 뭐 지가 인제 아직은 친구랑 그냥 2개씩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개씩 다 해서 필요하면 더 얘기하라고. 그래서 다 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 해서 줬는데 얘는 지가 알아서 다 가져가니까 지가 알아서 하니까 제가 챙길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쪼끔 더 큰 대접 같은 면기 있잖아요. 그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쓰던 거 중간 거 한 개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그냥 라면 끓이면 냄비에다 그냥 먹어야 돼. 아니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애가 안 안 줄까 봐, 안 줄까 봐. 원래 제가 이렇게 안 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막 주는 스타일인데도 걔는 그 큰아이 저희 큰아들 의식 안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엄마 쇼핑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 의식에는 있죠. 어릴 때부터 뭐가 안 준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한 거는 또 이렇게 막 다 사 오히려 나 돈 안 쓰게 해 주니까 좋네 그냥 내가 이제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얘가 분가할 때 그릇을 뭔가 안 챙겨 줄까 봐라는 게 안 챙겨 주고 안 생기고 안 챙겨 주면 내가 없는데 안 챙겨 주고 더 결핍이 들어가 있어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들어온 거를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한 가지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얘 때문에요. 내가 참나 얼마나 웃긴지. 네. 바꿔야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는데 얼만큼 들어갔는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태까지는 대충 듣는 중 마는 중 했는데 그래 열심히 좀 해 봐라." 그냥 그랬어요. 지금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포인트를 봤더니 포인트를 열심히 해 놨더라고요. 저번 달에 안 했 뭐 중간중간에 안 하면 제가 애가 씌어 가지고 해줄 때도 있었는데 "에이씨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하면서 뭐 독수리가 날아야지 내가 계속 독수리가 돼 있는데 내가 먹이를 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벌써 어느 정도는 빨간 색깔은 전환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빨간색이 어느 정도 언제부터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빨간색은 전환을 시켜 놨는데 "그 배로 더 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하여튼 웃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자칫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쵸? 야기한다 했죠. 우리가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원칙 하나는 의지의 힘이다.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매일 굳은 날이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욕을 하고 "이거 나쁜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살짝 긍정인 것 같이 하는데 앞에 끌어오는 게 있어요. 그 미세하게 속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부정적인 거. 그래서 완전히 그냥 긍정인데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긍정도 아니고 저희 선생님은 편안한 상태로 되는 거. 근데 그거를 인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 해 주셔요. 그냥 다 있는데 내가 갖다 쓰면 되는데 나는 그냥 무한한 지성인인데 그냥 잠재력에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데 그 잠재력을 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내 어릴 때 과거에 무의식에 세팅되어 있는 것이 내 잠재력을 맡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수업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걸 알아가는 거. 예. 그런 짓은 그만하자. 힘들어질 때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굳은 날은. 저축하는 대신에 즐거운 날을 위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 저축하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네, 그럼 의지의 힘에 따라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의지의 힘도 얘기를 하세요. 신의 의지를 써라. 자유의지와 신의 의지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럼 자유의지가 좋은 거 아니야? 보편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좋은 거잖아요. 신은 모르겠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처음에 자유의지 아니야 이랬거든. 자유의지는 나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 나의 의지는 나는 아직 신념에 의해서 무의식, 어릴 때 환경, 부모님의 정신세계가 자유의지예요. 그쵸? 부모님의 정신세계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써서는 내가 한계가 있다. 근데 신의 의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냥 그냥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의 의지를 써라라는 자유의지와 신의 의지. 예전에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잘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되게 사람들이 돈에 관해 부모의 경향을 따른다고 말한 바 있지만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부모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내 얘기하는 거 같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분노와 복수라는 단어에 해당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분노와 이게 있잖아요. 할 말이 많은데 28분이네. 분노와 복수는 단어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그랬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당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분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제가 이제 그렇지. 그래. 이해가 간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이해가 가네.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동면적 양면성이 있다는 게 왜 부모님은 가난했어. 그런데 나는 성공을 했어. 그쵸? 그러니까 나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성공을 한 게 제가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왜 저래? 그러고 막 이랬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노가 더 큰 거예요. 그들보다. 분노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얘기할 때 이렇게까지 깊숙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의식적인 얘기, 에너지 얘기할 때는 말씀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너무 깊이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분노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 의식 에너지 수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외우는데 분노 150이면 200 이하예요. 200이 긍정적인 선이죠. 긍정적으로 밝은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게 200선이고 200 이하는 부정적이거든요. 그 폴스, 그러니까 이제 안간힘을 힘을 써야 되고 200 이상이 파워, 완전 파워가 일어나는 거와 안간힘을 쓰는 힘을 쓰는 거와 우리는 힘을 써야지 세다고 생각하는데 힘을 쓰면은 약해져요. 한계가 있어요. 힘을 쓴다는 거. 그래서 그 200 이하인데 거기에 150, 200 밑에 175, 150이 있단 말이에요. 150은 분노예요. 분노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있대. 차라리 분노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노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는 150의 분노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분노는 근데 성공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전 파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비전은 봤는데 왜 여기까지일까 하다가 이제 의식 선생님을 만난 거죠. 정말 귀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의식 수업을 만나면서 제가 저의 한계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는 뭐 부모님도 있겠지만 제일 큰 그거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인데
결국은 또 그게 옮겨 타가지고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제가 의부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래. 이 분노로 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나를 지켜줄 건 돈이야.' 그러면서 제가 거기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운이 좋아서 그쵸? 복이 많아서 선생님을 만나면서 여기까지가 아닌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용기를 내서 사랑으로 가는데 지금 인제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의식 지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알아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서울을 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 어디서 헤매는지 모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은 보이기라도 하죠. 길은 보이기라도 하는데 의식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이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 지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외우시고요. 우리는 목표는 사랑, 기쁨, 행복으로 가야 된다는 거. 편안함, 평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500 이상 600 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수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같이 하시고 네. 그리고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고요. 심상화 하시고 네. 숙제가 많습니다. 네. 빨리 가고 싶어요. 네. 같이 갑시다. 손잡고. 네. 네. 음성 해제 시켜 주시고요. 네.